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는 박사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넬슨 만델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1918년 7월 18일 목요일 남아프리카 연방 트란스게이 음타타에서 코사락 부족장 헨리 가들라 움파카닌스와 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나뭇가지를 잡아당긴다라는 뜻을 롤리랄라라는 이름을 처음 지어서 받았다고 합니다. 아프리카는 2024년 기준으로 일부 다처제가 남아있을 만큼 가고장증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만델라 역시 부족장 헨리의 셋째 부인 펜니의 녹화비인 노세겐이 아들에게 주위 사람들로부터 왕족 비슷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기독교인이었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인근의 감리교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넬슨이라는 영어식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후 넬슨 롤리랄라 만델라가 정식 이름이 되었습니다. 16세 때 성인식을 치른 뒤 얻은 이름은 달리 뭔가 많은 새로운 권력자를 뜻합니다. 16세 때 치른 성인식을 즉 포경수술인데 마취 없이 성인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만델라 자신이 자서전을 통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 그 정도의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기에 참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포경수술을 찬성하였다고 합니다. 남아공의 원주민들에게 포경수술은 성인식으로서 행해지는 풍습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었기에 만델라의 어머니는 템보족 족장이 럼킨타바 달린드 예보에게 부탁하여 만델라를 그의 후계자로 맡겼습니다. 이후 만델라는 부모님 곁을 떠나 은케케지웨이니에서 달린드 예보 북부의 양자처럼 살아갑니다. 만델라는 학업을 계속하였지만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대부분은 흑인을 비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달린드 예보에게서 아프리카의 진짜 역사와 진실을 듣고 흑인들을 위해 일하기를 결심합니다. 특히 후계인 달린드 예보가 추장으로 재판을 진행하며 진실을 밝히는 것을 보고 감명을 받아서 분명히 상당하게 되기를 하였습니다. 1939년 포트 헤어 대학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만델라는 평생의 친구자 동료인 올리버 탐보를 만났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주체적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만델라가 지하 투쟁론을 제기하자 ANC 내부에서도 의견이 걸렸지만 비폭력을 유지하자고 주장했던 엘버트 루틀리 협상안에 따라 ANS의 법적 근거 및 대외적인 우호적 여론을 위해 독립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게 합니다. 만델라는 1961년에 무장투쟁 조직인 민족의 창을 결성합니다. 아프리카 민족회의는 이미 청할 수 없었지만 MK는 지부 계열의 백인들까지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남아공 정부를 상대로 사보타지와 테러를 벌였지만 활동 자금이 부족했기에 만들어낸 영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의 지원을 받으러 해외로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추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현상의 누님은 흑인들의 미국까지 합쳐지는 등 포위망이 좁혀졌습니다. 결정적으로 만델라의 선언이 우호한기를 우려한 CIA가 만델라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만델라는 감옥에 체포되어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7년 동안 투옥되었습니다. 총 27년 기간 중 노벤섬에서 18년을 생활하였고 이후 일정 기간 국제 여론 압박을 느낀 남아공 정부에 감옥이 아닌 교도관의 집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장기간의 수감 생활로 자식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부친과 마다들이 사망했을 때도 항쟁식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수감 생활 속에서도 남아공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고 ANC 회원들과 연락하는 등 할 것으로 하였습니다. 어쨌든 고된 생활에서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상황 속에도 투쟁을 통해 교도소의 한계를 개선시킨다거나 여러 가지 일을 하였습니다. 그가 갇혀있는 동안 남아공 회원들과 회의 개의 인사들이 석파 운동을 줄기차게 벌였습니다. 1938년은 영국 런던 엠블리 스타디움에 에릭 클린턴과 스티브 은니 등 유명 무직시원 83명이 그의 70세 생일 기념 콘서트를 열어 석방을 촉구하였습니다.
1990년 국내 여론 압박을 못 이긴 드클레르크 대통령은 만델라의 석방과 아프리카 민족회의 협박을 발표하여 그를 석방합니다. 이후 당시 남아공 정부와 국민당, 민주당, 인도계 정당, 클로테계 정당들과 협상을 벌여서 1991년 아파르트 헤이트를 철폐시키고 1994년 흑인들에게 특별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그야말로 노벨 팔상을 수상하고 협상 후반기는 고구 정당의 보수당과 반투스탄 내 기득권층이 협상에 반발하고 인가타 자유당은 협상에 나섰다가 파기하기로 반박하였습니다. ANC와 갈등을 벌여 한때 나오고 내주로 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반투스탄 기득권층인 반투스탄 내 흑인들의 반발이 결국 굴복하였습니다. 보수당은 자멸하에 따라 대다수 흑인들에게 첫 투표권이 주어진 1994년 총선에서 치러졌고 이 선거에서 ANC가 과반을 훨씬 넘는 의석을 확보하였습니다. 인카타 자유당과 거국 정부를 구성함으로써 인카타 자유당과의 분쟁도 진정되어 남아공 최초 흑인 대통령으로 선정됩니다.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자 정부에서 녹을 받던 모든 백인들은 보복을 피하기 위해 해외 망명을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만델라는 진실과 화해 위원회를 구성해 과거의 인권침해 광명 범죄에 대한 진실을 낱낱이 밝혔지만 그들은 전부 사면하였습니다. 용서는 하지 잊지는 않는다는 슬로건을 아래 과거와 관련하여 단 한 명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시에 남아공은 이 길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덕분에 당시 많은 남아공 백인들이 남아서 그들이 사회 경제적 영향까지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만델라가 사망하였을 때도 이르가 우리가 달리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만델라는 자신의 서감 생활에 가장 큰 역할을 한 보타 대통령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1983년 만델라는 코이치 장관에게 보타 대통령과의 협상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4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려온 만델라에게 보타는 협상 결렬을 선언하였습니다. 대략 보타 대통령 만델라에게 폭동을 순당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석방을 허락해주겠다는 제안을 하는데 당연히 대사에서 영향을 받는 비난 여론을 무마할 계획 그런 말을 끝내겠지만 만델라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보타와 만델라 두 사람 간에는 찬바람만 오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1998년 만델라가 재임 중이던 남아공 정부에서는 아파르트 헤이트와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해 보타에게 정부의 출석을 통보하였습니다. 보타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보타는 아파르트 헤이트는 정당하다라는 망언을 하는 등 자신의 악행에 대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2006년 노화로 죽었습니다. 만델라는 오프라 이프라와의 인터뷰에서 어떻게 감옥 생활을 하면서 복수심이 용서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는 질문에 만약 내가 감옥에 있지 않았다면 인생이 가장 어려운 가정식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일을 달성하지 못했을 것이다. 감옥에 앉아서 생각할 기회는 바깥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기회였다고 말했습니다. 1995년 남아공에서 열린 세계 럭비 선수권에서는 이라도 유명합니다. 당시 럭비는 전형적인 백인 스포츠였습니다. 흑인들 오히려 다른 나라를 응원했을 정도로 흑백 갈등이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델라는 럭비를 흑백이 하나 되는 장으로 만들기를 원하였습니다. 일명을 제외하고 전는 백인으로 구성된 럭비 대표팀을 수시로 찾아가 설득과 경쟁을 하며 선수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대회 직전에는 대표팀이 흑인 어린이들에게 럭비를 직접 가르쳐주는 정책까지 마련하였습니다. 결승전에서는 만델라는 주장 등번호 6번이 적힌 유니폼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결승전에서는 남아공 럭비 대표팀은 기적처럼 뉴질랜드 대표팀을 꺾고 우승하였습니다. 만델라는 우승 트로피를 백인 주장 프랑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남아공 전체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훗날 이 일화는 클린턴 이스트우드 감독의 2009년 개봉한 영화 인빅터스를 통해 영상화되었습니다. 만델라 역은 모건 프리먼 럭비 팀 주장 프랑스와 역을 맺는 대의원이 맡았습니다. 1996년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5년이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1999년 그전 만델라 개인에 대한 지지율도 80%에 달했지만 만델라는 대선 출마를 포기하였습니다. 1999년 이 동지 고관 은베키의 아들인 타보 은베키에게 대통령제를 넘기고 불려났습니다.
권력자가 된 후 권력이 달콤에 취해 독재적 길로 좁은 다른 많은 영웅들을 사례를 비춰볼 때 단임으로 깔끔하게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난 것도 훌륭한 업적입니다. 국내는 1995년, 2001년 두 번 방한하였습니다. 첫 방한 시에는 서울대에서 명예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두 번째 방한 때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과 만들어는 서로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0년 대선을 출마할 당시 만델라는 자신의 딸을 통해 27년 교도소 수감 생활을 함께 한 낡은 시계를 선물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감리를 김대중 전 대통령 유신 독재의 탄압을 받던 시기 20년간 사용한 낡은 가방을 선물하였습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 만델라의 자서전을 직접 번역하였으며 이후 김대통령 서거하자 만델라 재단에서는 애도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화의 투사 만델라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항시 부자감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